루이지애나에선 그림 같은 호수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호수가 가장 눈에 띄어요. 이 깊은 호수는 고요하고 아름다워요. 하지만 이곳의 기원은 전체 생태계를 바꾸었던 대규모의 재난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대재앙이었죠. 그리고 이 재앙은 단 한 사람의 실수로 일어났어요. 페네르호의 놀라운 역사를 알기 위해서 40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자, 1980년입니다. 11월 21일 이른 아침이에요. 몇몇 일꾼들이 계속해서 석유를 찾는 근무를 시작해요. 작은 페네르호 한가운데 있는 석유 굴착기 드릴이 이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호수의 깊이는 약 3m예요. 만약 성인이 바닥에 서서 손을 든다면 손가락이 수면에 닿을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없이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드릴이 멈췄죠. 바닥에 걸린 것 같았어요. 일꾼들이 드릴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고 사람들은 안에서 몇 번 펑 하는 소리를 들어요. 이 순간 굴착기 전체가 물 쪽으로 기울기 시작해요. 플랫폼에 있던 근로자들은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해안으로 달려가요. 그러고는 강한 덜컹거림이 이어져요. 15층 높이의 거대한 650억 원짜리 시추선이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어요. 하지만 이 호수 깊이는 1층 건물보다 깊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물이 배수구를 통해 욕조에서 빠져나간 걸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호수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드릴은 소금 광산의 벽에 작은 구멍을 뚫었고 그 터널은 호수 밑에 바위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백만 리터의 물이 이 터널로 쏟아지고 있어요. 만들어진 압력은 소화전 물줄기의 10배예요. 광부들이 이 재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물이 터널에서 범람하는 동안 그들은 갱도에서 대피하려고 해요. 50명의 사람들이 광산 카트를 이용해 물과 진흙을 뚫고 나아가고 있어요. 완행 엘리베이터는 한 번에 8명을 들어올릴 수 있어요. 모든 광부를 대피시키기 위해선 7번을 왕복해야 해요. 여러분은 이 줄 끝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 어떨지 상상이 가나요? 파괴적인 홍수는 뒤에 있고 수십 명의 사람들과 완행 엘리베이터가 앞에 있어요. 다행히도 모두 가까스로 탈출했어요. 물은 압축하면서 광산의 공기를 대체했어요. 먼저 모든 터널을 뚫고 그러고 나서 간헐천의 형태로 땅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호수 한가운데에 커다란 깔때기가 형성되어 그 구멍은 안에 더 많은 물을 끌어당기면서 팽창하고 있어요. 호수 주변의 땅이 무너져 광산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흙과 함께 깔때기는 11척의 바지선, 예인선, 석유 굴착용 플랫폼 전체 그리고 많은 나무들을 끌어당겨요. 호수 주변의 해변 전체가 사라져요. 소금 동굴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가장 근접한 강의 흐름 방향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호수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물도 광산에 범람하고 있어요. 깔때기가 확장하고 있어요. 옆에서 볼 때 50m 높이의 거대한 폭포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16층 건물 높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게 루이지애나에서 가장 높은 폭포예요. 다행히도 파괴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광산은 물에 완전히 잠겼어요. 깔때기는 사라졌어요. 물은 잠잠해져요. 며칠 전만 해도 이곳은 얕은 호수였어요. 지금은 수심 60m에 위치한 새로운 해조가 생겼어요. 이게 생태계를 영원히 변화시켰어요. 여기 새로운 종의 물고기와 동물이 나타나요. 시추회사는 침수된 모든 기업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590억 원의 벌금을 냈어요. 물론 사람들이 이 재난의 원인을 조사했죠. 알고 보니 엔지니어가 지도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가 시추 좌표를 고르기 위해 잘못된 추정을 해서 소금 광산에 도달했던 거였어요. 안에 거대한 깔때기가 있는 또 다른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인공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사람들이 이걸 일부러 만들었어요. 캘리포니아 베리에사 호수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전에 이 호수 근처에는 몬티첼로라는 작은 농촌 마을이 있었어요. 지난 세기에 사람들은 이곳에 댐을 건설했어요. 하지만 장마철 동안 호수의 수위가 상승해 댐의 가장자리 위로 쏟아졌어요. 물이 땅을 범람시키고 도로를 떠내려가게 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댐을 더 높여야겠죠? 그렇죠. 이건 가히 논리적이었지만 마을의 기술자들은 더 나은 걸 생각해냈어요. 그들은 호수 근처에 구덩이를 파고 내부를 콘크리트로 덮었어요. 마치 땅으로 통하는 넓은 원형 터널 같아 보이죠. 장마철 동안 물의 수위는 구덩이에 닿을 만큼 충분히 높아져요. 그리고 수백만 리터의 물이 그 안으로 쏟아지죠. 욕실의 거대한 배수구와 비슷해요. 구멍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은 수평 터널을 통과해 가장 가까운 만으로 들어가요. 이건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발명품이며 많은 관광객들에겐 탁월한 명소예요.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들도 여기서 노는 걸 좋아해요. 수위가 낮을 때
그들은 물이 흘러나오는 곳 근처에 만으로 모여요. 둥근 터널은 스케이트보드 타기에 좋은 놀이터죠. 예멘 사막으로 이동할게요. 거기서도 구멍을 찾을 건데 이번엔 호수가 없는 거예요. 농구장만한 크기의 이 구멍은 사막 한가운데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 이 구멍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것이 이걸 형성하게 됐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현지인들은 이 구덩이가 악령들이 사는 지하세계로 통하는 통로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믿지 않더라도 예멘의 거대한 구멍은 여전히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있어요. 가끔 이 검은 지면의 깊숙한 곳에서 이상하고 무서운 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항상 썩은 달걀에 불쾌한 냄새가 나요. 구멍은 너무 어두워서 햇빛을 흡수해요. 안에 손전등을 비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강력한 광학 렌즈와 드론의 도움으로 이곳을 연구했지만 무시무시한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멀리서 보면 이곳은 금빛 모래 캔버스 한가운데 있는 검은 물감 덩어리 같아 보여요. 지금도 예멘의 거대 구멍은 지구상에서 가장 연구가 덜 된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예요. 하지만 최근에 한 무리의 용감한 사람들이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산 진주, 종류석, 뱀, 그리고 심지어 폭포도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구멍이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질학자들이 광물을 찾기 위해 땅을 뚫는 건설 공사를 할 때 생겼다고 해요. 시추 공정이 지표면을 붕괴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엄청난 양의 물 아래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유명한 구멍을 방문해 봅시다.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이곳은 마리아나 제도 근처의 서태평양에 위치한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구덩이에요. 너무 깊어서 에베레스트 산 1개 반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바닥으로 잠수하기 위해선 엄청난 수압을 견딜 수 있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해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튼튼한 바티스카프여야 해요. 비싸지만 이 여행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에서 수명이나 바다의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독특하고 이상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기름처럼 보이는 물질을 먹고 사는 독성 가지와 미생물들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투명한 몸을 가진 물고기를 만날 수 있고 물고기의 장기와 골격을 볼 수 있어요. 아귀와 비슷한 소름 끼치는 이빨 괴물이 헤엄쳐 지나갈 수 있어요. 이 생물들은 연약하고 해로워 보이지 않죠. 하지만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은 몇 가지 금속 합금으로 만들어진 바티스카프 안에 있어요. 여기 수압은 평범한 차를 납작한 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투명한 몸을 가진 물고기들은 마치 수영장에서 노는 것처럼 헤엄치고 있어요.